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를 좀 화려하게 달군 뉴스들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결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를 보기 전에 지금 방금 나온 이제 팔란티어의 좀 실적을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 흐름을 보이는 것 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원래 그 알렉스 카프가 지금 CEO에 있는 팔란티어는 워낙 기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회사고요. 이번에 매출과 주당 이익도 기대 예상치고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작년에 사업이 너무나 수요가 너무 때문에 이 사업 탄탄되다는 얘기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일단 시간에 끝나고 나서 바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자체는 지금 월가 예상치에서 비슷한 1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의 그 정도가 일단 나왔다는 정도까지 일단 코멘트 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팔란티어와 그 관련한 그 분석들은 내일 좀 더 정확하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인사이트 공개하겠습니다. 쉼없는 미국 증시의 상승세 브레이크 걸릴까? 미 증시가 최근에 14주 중에 13주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부러운 모습인데요. 미 증시의 상승 흐름 조금 더 이어갈까요? 아니면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외신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주시장이 일단 쉼없는 상승세를 일단 보여왔고요. 다만 간혹가다 일주일에 한두 번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얼정 수준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요. 14주, 14주, 13주나 상승했을 정도로요.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 주가 좀 쉬어가더라도 뭐라고 물론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하시면 매일 올라가기도 하지만 주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이후 주가의 상승을 가져온 기본 요인은 빠른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 경제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이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 설명드리셨겠지만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확산이 오히려 부담됩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요. GDP 나온 기준으로 보면 4.2%의 1분기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2% 진짜 놀라운 경제 성장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주시장에서 좀 불리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도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빠른 금리의 인하에 대해서 약간의 좀 브레이크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60minutes라는 엄청 유명한 시사 프로의 대담 프로에 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물론 또 비판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빠른 금리나 정말 연준에서 제시했던 3번의 금리 인하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10년물 금리도 빠른 속도로 다시 올라가면서 오늘 다시 4.14, 5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금리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모기지 금리가요. 다시 모기지 뉴스 매니닷컴 기준을 보면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오늘 7%대에 진입했거든요. 일간 상승 폭으로 1년 내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금리의 상승세에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4분기 이익 전망이 추세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주말 기준이 약간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한 달째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담스럽고요. 또 하나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2월 달의 증시가 전통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불렸던 경험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60년간 보면요. 상승 확률은 54%였습니다. 물론 반 이상이지만요. 등락률은 0.0%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9월 달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치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1분기는 썩 좋진 않았다는 것도 그런 역사적 경험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은 그렇지 않죠. 특히 오늘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2월에 유독 강했던 주식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매출 증가율이 이번 분기 전년도 대비 233% 예상되고 있고요. 수익률은 51%. 소위 매그 세븐 중에 가장 최고의 주식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월의 상승 확률은 71%입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4월 제외하고는 최대가 되겠고요. 평균 상승률도 5.3%. 즉 종목에 대한 접근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수의 접근 다 있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 주식은 자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저희 4848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장기 적립식 분할 매수가 최선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타이밍의 노력보다 장기 적립식 분할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7이 가고 뭐 AI5냐 뭐 M&M이냐라고 해도 엔비디아는 꼭 좀 들어간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 월마트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3대1의 주식 분할, 앞으로의 24년 만에 주식 분할의 좀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내재 가치의 변화는 없지만 이게 소액 투자자들의 유입이라는 점에서 또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요, 의외로 S&P 500 기준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주식 분할한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소수점 매매라고 해서 한 주가 안 되더라도 사는 문화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월마트가 올해 S&P 500 중에 처음으로 주식 분할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한 주를 세 주로 나누고요. 2월 23일 장마감이 한 주당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두 주를 더 줍니다. 그래서 세 주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몇 년 만에 한 거냐면 1999년 이후요. 24년 만에 첫 번째 주식 분할인데, 물론 일반 주주분들도 당연히 좋죠. 주가가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좀 접근이 쉬워지는 분명히 있겠는데, 저는 오늘 월마트를 말씀드리면서 월마트가 진짜 주주를 친화적인 건 당연히 맞겠지만 직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일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사주론 매입할 기회를 간혹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요 40여만 명이 월마트 직원인데요.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기존에도 있는데 이걸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매년요 1,800달러 기준, 우리나라 돈을 보면 24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자사주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사면 그거의 15%를 정도를 회사에서 더 사줍니다. 보너스를 더 사주는데, 직원들이 살 때 보면 한 주, 두 주 사는 사람들이 보면, 가격대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주건, 네 주건, 2주 하면서 하는 분들, 그래서 가격을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회사의 내재 가치 변화는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식 수만 늘어나는 것뿐이고 증자가 된 것도 아닌데, 단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의 편의성이 증대되는데요. 관련해서 모건스탠리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주식은요 역사적으로요 분할 발표 직후뿐만 아니라 분할 발표 이후 그로부터 6개월 동안요 시장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요 성과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였습니다. 주식 분할 발표일부터요, 발효일, 즉 이번에 보면 2월 23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 S&P 500 대비 2.4%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이고요. 이럴 확률이 거의 7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식 분할이 결정되고 이제 가운데 거래가 된 이유 보면은요, 그 이후 6개월 동안 지수 대비 4.7% 초과 상승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12개월 동안요, 650여 개의 점포의 리모델링이 계획되고 있고, 150개 점포를 신규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회사가 계속해서 고성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워낙 이제 미국도 이제 저렴한 물건들, 좀 효과적인 어떤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월마트도 코스토같이 이제 멤버십 회원들 좀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그에 따른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월가 관심은 역시 $700를 넘어선 코스트코는 2000년, 월마트 다음이었던 2000년에 마지막으로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월마트도 하니까 코스트코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감도 일부 미국 개인 투자가들사이에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월마트는 주주의 접근성, 편의성 증대가 좀 기대 모으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도 사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편이 아닙니까? 실적도 좋았고요. 네, 맞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에서 1, 2를 하는 저기 비자 카드 다음에 점유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시청자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갑에 다들 있는 거 아닙니까?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 갖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깜짝 놀랄 또 실적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단지 약간 부족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총 거래 규모라든가 국외 매출 같은 경우는 여전히 11%나 18%씩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엔 주주 친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재확인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작년 4분기요. 450만 주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규모로는 18억 달러가 되게 했고요. 배당금도 5.3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2,380만 주, 90억 달러를 자사주를 샀고요. 22억 달러 정도 나눠줬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사주 사더라도 나중에 갖고 있다가 직원들 나눠주게 하고 다시 팔기도 해서 복잡한 계산법이 있는데요. 미국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소각이라고 그냥 바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작년에 이 회사 주식 수는 2.5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2.58% 정도 가치가 그냥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 들어서요, 지난 주말까지 또다시 이미 140만 주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136억 달러 매입이 남아있는 가운데 작년 12월에 또 자사주 매입이 추가 공시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흥미로운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상장 주식 수의 추이가 되겠는데요. 이건 주가가 아니라 상장 주식 수입니다.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소각됐다는 얘기인데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계속했다는 것. 그만큼 미국의 앞서 보여드렸던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진짜 주주 친화의 진심인 것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 아직까지는 따라올 생각조차 못하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월가이드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뒤이을 기업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넥스트 엔비디아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마켓워치의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제2의, 제3의 주식보다는 제1의 주식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요. 월가는 최고의 목표 수준까지 올려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만 갖고 계시긴 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켓워치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종목을 한번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 마진인데 바로 이 두 부분에서 최고의 기업의 성적이 바로 엔비디아인데 그 외에도 인텔이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KLA,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그리고 포스트 솔라, 엔페이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선정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익숙하고 회사 가치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요. 그리고 KLA 코퍼레이션,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그리고 T 커넥티비티, 그리고 엔터그리스 정도까지 여러분들 좀 더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워치에서 넥스트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이을 15개 기업을 좀 분석했는데 이한경 위원은 제2의, 제3의 종목보다 아직은 제1의 엔비디아를 조금 더 주목하는 분석입니다. 이한경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